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 또 우리 주변 모든 곳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바로 인류의 생존을 건 싸움인데요. 오늘 그 최전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000만.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2050년까지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감염. 그러니까 바로 이 슈퍼버그 때문에 매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어쩌면 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증거인 거죠. 대체 어떻게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박테리아와의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무기, 바로 항생제가 아예 없었던 그 시절로 말이죠. 첫 번째 이야기, 치료법이 없던 세상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작은 상처나 감염 하나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걸 한번 보세요. 16세기에 매독에 걸렸다고 칩시다. 선택지가 두 개예요. 하나는 수은을 먹는 겁니다. 운 좋으면 나을 수도 있지만 수은 중독으로 죽을 확률이 아주 높죠. 다른 선택지는 그냥 죽는 겁니다. 무려 300년 동안 의술이라는 게 이런 식이었어요. 치료제가 병만큼, 아니 어쩌면 병보다 더 무서운 끔찍한 도박이었던 거죠. 하지만 바로 그때 정말 한순간의 우연이 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바로 항생제의 황금 시대를 연 페니실린의 발견이죠. 근데 이게 그냥 발견했다, 끝? 이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타임라인을 보시면 1928년에 처음 발견되고 나서도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염된 실험 접시 하나에서 세상을 구하는 약이 되기까지 정말 운과 과학 그리고 끈질긴 노력이 만들어낸 한편의 드라마였죠. 알렉산더 플레밍 본인도 이렇게 말했죠. 의학의 혁명을 일으킬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요. 정말 완벽한 우연이었어요. 휴가 가면서 연구실 창문 열어놓는 걸 깜빡한 덕분에 인류의 역사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더 재밌어져요. 플레밍이 처음 발견한 곰팡이가 사실 페니실린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진 못했거든요. 진짜 대박은 저기 미국에 있는 한 시장의 썩은 캔털로 멜론에서 터졌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곰팡이가 기존 것보다 무려 200배나 많은 페니실린을 뿜어냈던 거예요. 이 멜론이 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밖에 할 수 없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연구팀이 페니실린을 쥐한테 실험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흔히 쓰던 다른 실험 동물인 기니피그한테 이걸 테스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페니실린은 기니피그에겐 맹독성 물질이라서 아마 이건 위험한 독이다 하고 그냥 버려졌을 겁니다. 정말 아찔하죠? 자, 이렇게 인류는 기적의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천만에요. 우리가 똑똑해진 만큼 우리의 적, 박테리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박테리아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럼 페니실린은 도대체 어떻게 박테리아를 죽이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베탈락탐 고리에 있습니다. 이걸 작은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폭탄은 박테리아만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약점을 공격합니다. 바로 박테리아의 성벽, 즉 세포벽이죠. 이 베타락탐 고리가 박테리아 성벽을 열심히 쌓고 있는 일꾼 단백질에 딱 달라붙어서 이를 무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일꾼이 사라지니까 성벽은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박테리아는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 세포에는 이런 성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페니실린은 우리 몸은 건드리지 않고 침입자인 박테리아만 정확하게 공격하는 정말 스마트한 미사일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정말 무서운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라는 능력인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생물은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즉 수직적으로 유전 정보를 물려주잖아요. 근데 박테리아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이거 생존 꿀팁인데 너도 가져 하면서 유전 정보를 바로 복사해서 줘버립니다. 이 꿀팁 공유 방법도 아주 다양해요. 첫째, 접합. 서로 직접 다리를 연결해서 DNA를 쓱 넘겨줍니다. 둘째,
형질 전환, 주변에 죽은 박테리아가 흘린 유용한 유전자를 그냥 주워서 자기 걸로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형질 도입, 바이러스를 일종의 택배기사처럼 이용해서 유전자를 배달시키기까지 합니다. 이러니 항생제 내성이 순식간에 심지어 전혀 다른 종류의 박테리아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무시무시한 정보 공유 능력의 결과물, 그게 바로 우리의 최악의 악몽, 슈퍼버그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마치 끝없는 계단 오르기 같아요. 우리가 1940년도에 페니실린을 내놓자마자 내성이 생겨났죠. 그래서 더 강력한 메티실린을 만들었더니 또 금방 내성이 생겼어요. 결국 최후의 희망이라 불리던 반쿠마이신까지 동원했지만 보시다시피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강하고 더 독한 약을 개발하며 이 사다리를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럼 이 슈퍼버그들은 어디서 가장 잘 자랄까요? 역설적이게도 바로 사람을 살리는 곳, 병원입니다. 왜냐고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병원에는 온갖 종류의 항생제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또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박테리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내성을 키우고 또 쉽게 퍼뜨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완벽한 번식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인류가 무릎을 꿇을 순 없죠.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자들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새로운 최전선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전략의 별명은 바로 트랜스포머입니다. 말 그대로 적이 도저히 예측하거나 적응할 수 없는 무기를 만드는 거죠. 핵심은 불발렌이라는 아주 특별한 분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무려 120만 가지가 넘는 모양으로 계속해서 자기 형태를 바꾸는 말 그대로 변신 로봇 같은 분자예요. 이걸 항생제에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테리아가 공격 패턴을 파악했다 하고 방어법을 만들려고 하면 항생제가 이미 다른 모양으로 싹 변해 있는 겁니다. 박테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다음 전략은 더 흥미롭습니다. 내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박테리아의 천적이 누구냐고요? 바로 박테리오파지, 줄여서 파지라고 불리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파지는 오직 박테리아만 감염시켜서 죽이는 말 그대로 박테리아 전문 킬러예요. 심지어 진화 속도도 박테리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파지를 우리 몸에 투입해서 박테리아와 싸우게 만드는 이른바 EJ 전략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전략은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해답을 찾는 겁니다. 바로 자연이라는 거대한 무기고를 탐사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자연은 수십억 년 동안 온갖 생존 경쟁을 거쳐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강력한 방어 물질들이 곳곳에 숨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먹는 우럭이라는 생선이 가진 항균 펩타이드는 아주 위험한 박테리아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걸로 밝혀졌어요. 이처럼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연의 비밀 무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결승선이 없는 이 기나긴 진화의 군비 경쟁. 한쪽에는 수십억 년의 생존 본능으로 무장한 박테리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는 인류의 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거시겠습니까? 이 싸움의 결과가 바로 우리 의학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